안녕하십니까? 나락입니다. 오늘은 불량하게 모자를 좀 쓰고 나왔는데 오늘 주말이거든요. 오늘 이스터 기간이어가지고 어제부터 휴일인데 오늘은 요 앞에 이스터 쇼가 열려요. 그래서 이스터 쇼에 가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진짜 아이디어가 뿅뿅 버닝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오늘 말해볼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호주 7년차의 저축 계좌 상황 털어드림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카메라 옆에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안 쳐다보고 불량하게 얘기하더라도 조금 이해 요망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마음을 먹은 계기는 제가 저축에 눈 뜬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고 유학한 다음에 바로 호주로 넘어온 상태라 대학교 때 알바라는 걸 해본 경험이 한 달밖에 없어요. 5년 동안. 근데 호주로 또 게다가 바로 넘어왔으니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시작한 게 호주 와서 처음이었던 거죠. 그게 한 27, 26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경제 활동을 호주에 와서 하다 보니까 시급이 한국이랑 다르고 버는 액수가 다르잖아요. 나가는 액수도 다르지만 버는 액수도 다르니까 내가 뭐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진짜 엄청나게 펑펑 썼습니다. 남들은 워홀 끝나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아서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로였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진짜 워홀 1년 동안 진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썼고 다 먹었고 한국도 한번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잔고가 제로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도 펑펑 쓰면서 살았는데 지금의 남의 편인 분께서는 되게 경제에 눈을 뜨신 분이었단 말이죠. 돈을 모으는 것에 되게 집중하는 편? 그래서 제가 보고 배워가지고 남편 만나고 나서부터 저축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저축을 한 지는 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런 저같이 사회 새내기 시절 돈을 펑펑 쓰던 자아를 반성하고 저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커먼웰스 뱅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계좌는 입출금 계좌 하나랑 저축 계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입출금 계좌는 뭐냐면 저의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 그다음에 이 계좌에는 체크카드가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제가 돈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통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같은 은행에 있는 저축 계좌가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저축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입출금 통장에 그냥 돈을 계속 쌓아놨어요. 인컴이 들어오면 인컴이 들어오는 대로 쌓아놓고 그냥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의 편을 보니까 꼭 수입이 들어오면 얼마의 금액을 입출금 통장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저축 통장으로 옮기더라고요. 갑자기 큰 돈을 써야 될 때는 저축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일로 옮겨가지고 쓰고 이런 귀찮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귀찮게 사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이 정도로 제가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입출금 통장이랑 저축 통장이 이자율이 다르대요.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동안 넣어놔도 얘한테 쌓이는 이자랑 얘한테 쌓이는 이자랑 다르다는 거죠. 완전 센세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 세상에 그러냐고 그걸 알고 나서부터 바로 저축 통장을 만들고 남의 편과 똑같이 입금이 되면은 필요한 돈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두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축에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먼웰스 뱅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커먼웰스 뱅크에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 즉 저축 계좌를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크게는 예금 계좌가 있고 적금 계좌가 있잖아요. 이 예금 계좌는 뭐냐면 돈을 쌓아놓기만 해도 되는 곳.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을 넣어놓기만 해도 되는 곳인데 입출금 통장보다는 이자율이 센 곳이 예금 통장이고 그다음에 적금은 적금 말 그대로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바탕으로 된 통장인데 그래서 예금 통장보다는 이자율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적금 통장엔 돈을 한번 넣으면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만기 때까지. 그러면은 고객의 입장으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내가 큰 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 통장에 넣는 거니까 그에 대한 이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좀 더 세게 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예금 통장은 좀 돈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금 통장에서도 만기일이 있는 예금 통장, 뭐 파킹 통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주에는 그렇게 막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커먼웰스 뱅크에 있는 몇 가지 저축 통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넷뱅크 세이버. 이게 예금 통장이에요. 돈을 일부를 넣어놔도 되고 1000불을 넣어놔도 되는데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적금 통장이어서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게 넷뱅크 세이버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골 세이버라고, 이거는 적금 통장으로서 매월 증액을 단 일부라도 해야 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알고 있는 거는 이 넷뱅크 세이버랑 골 세이버가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마음에 짐이 되는 저축 통장에 있는데 그건 텀 디파짓이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그냥 넣어놓는, 증액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기일이 묶이는 그런 통장,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넷뱅크 세이버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골 세이버도 써봤는데 호주 생활이라는 게 진짜 언제 큰 돈이 나가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까딱하면 비자비, 뭐 학비, 차 추리비용, 큰 비용들이 나가니까 적금 통장을 사용하기엔 조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느니 난 이자율이 조금 낮더라도 예금 통장을 쓰겠어 하고 넷뱅크 세이버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돈이 많이 없습니다. 계좌를 오픈해가지고 얼마가 있는지 보여드리기엔 너무 부끄러운 숫자들이라 그렇게 오픈할 수는 없고,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저는 결혼도 했고 근 2년 동안은 결혼 준비를 1년에 한 번씩 한국도 갔다 왔고 학비도 내고 이제 곧 비자 비용도 낼 거고 해서 정말 탈탈 털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씩 회복을 해서 이제야 좀 숫자다운 숫자가 저축 통장에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축 계좌 팁과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 찾아본 정보라서 언제든지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은행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커먼웰스 뱅크는 넷뱅크 세이버가 지금 5.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첫 5달만 5.1%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2몇 %대인데 보너스로 고객 유치를 많이 하려고 첫 5달만 5.1%를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골 세이버는 4.9%를 줍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넷뱅크 세이버가 골 세이버보다 더 많은 이자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해서 빨리 돈을 한 달이라도 넣는 게 이득이다. 그 다음에 텀 디퍼짓은 최소 5,000불을 처음에 입금을 해야 되고, 기간과 가지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이 상이한데 최소 3.45%부터 4.25%까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발견한 지 얼마 안 된 꿀팁인데, 제 넷뱅크 세이버 이자율이 얼마냐면 이걸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축계좌에 들어가서 미래에 제가 알아서 모자이크를 하겠죠? 여기 보면 매니지라는 게 있어요. 이 매니지에 들어가셔가지고 See Rates and Info에 들어가시면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뜹니다. 근데 저는 지금 4.5%를 받고 있네요. 스탠다드 레이트는 2.35%인데 저도 보너스 인터레스트를 받아가지고 지금 2.15%. 근데 이게 지금 4월 2일에 만료된다고 해요. 그러면 곧 지금 저는 2.35%로 인터레스트가 내려가잖아요. 이때 제가 해야 할 액션은 무엇이냐. 빨리 5.1%를 주는 이 넷뱅크 세이버를 오픈해서 4월이 되면 이 돈을 다 글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은 워낙 이자율이 높은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뭐 빚도 없고 하니까 이 높은 이자율을 이용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예금 계좌는 몇 개를 막 만들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먼웰스 뱅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업데이트는 커먼웰스 뱅크에 대한 것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좀 찾아봤거든요. 다른 은행들은 어떤가?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 진짜 최선일까?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주에는 다양한 은행이 있는데 주요한 은행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커먼웰스 뱅크 있고요. ANZ, 웨스트팩, NAB 이 5개가 제1금융권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는 맥쿼리 은행, ING, 밴디고, 퀸즐랜드, 선코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ANZ부터 ING 은행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노션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어딘가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NZ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온라인 세이버라는 예금 통장이 있는데 여기는 3개월 동안 지금 3.65%를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적금 통장으로는 프로그레스 세이버라고 있는데 이자율이 지금 4.25%고 한 달에 최소 10불 이상 증액을 해야 되고 출금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NZ를 이용하는 사람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NAB는 아이세이버라는 예금 통장이 있고 지금 4개월 동안 5%를 준다고 합니다. 펀뱅보다 0.1% 나와요. 그 다음에 적금 통장으로는 리워드 세이버라고 있는데 여기도 5%를 준다고 하는데 증액을 1불이라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웨스트팩 은행에서는 이세이버라는 예금 통장이 있어요. 5개월 동안 4.65%를 준다고 하고 적금 통장으로는 라이프 세이빙이라고 있는데 이자율 5%고 증액해야 되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맥쿼리 은행인데 맥쿼리 은행은 그냥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예금 통장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혹시 아니라면 댓글로 업데이트 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무려 5.35%를 4개월 동안 준다고 해요. 여기가 제가 찾아본 예금 통장 중에는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에는 ING라는 은행에서는 세이빙 악셀레이터라는 예금 통장이 있는데 3.35%를 4개월 동안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적금 통장으로는 세이빙 맥시마이저라고 5.5%를 주는데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요. 달에 1,000불 이상 디퍼짓이 들어와야 되고 5번에 이 ING의 카드를 이용을 해야 돼요. 뭐 체크카드 이런 거. 그 다음에 저축통장에는 증액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NG가 요즘 엄청 뜨고 있단 말이죠. 뜨고 있다기보다 엄청 이벤트를 많이 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막 여기는 빌도 할인해주고 막 이런 이벤트들이 많아요. 작은 은행권이다 보니까 이벤트를 많이 뿌려가지고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이자율은 높지만 또 안전하다고도 하지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손은 가지 않는 그런 은행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커먼웰스 뱅크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던데요. 커먼웰스 뱅크는 그래도 호주에서 제일 알아주는 은행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근데 심지어 지금 예금 통장이 5개월 동안 5.1%를 준다고 하니까 내일이라도 커먼웰스 뱅크의 예금 통장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예금 통장 만드는 법은 진짜 쉬워요. 그냥 어플 들어가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가면 오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누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커먼웰스 뱅크 내에 TFN 텍스 파일 넘버를 꼭 입력을 해야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꼭 TFN을 등록하십시오. 모든 계좌마다. 그것도 어플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높은 이자율을 찾는 은행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더보기란에도 적어놓을 텐데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찾아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컴뱅에서 쭉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좀 횡설수설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은행 저축 계좌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미래에 제가 또 열심히 편집을 하겠죠. 화이팅! 그래서 저도 늦게 돈 관리를 시작한 만큼 28 정도부터 돈 관리를 시작한 만큼 저축 생활을 한 지 한 4년 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제 막 저축 생활 또 재정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